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입니다. 이번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RS 미드나잇 에디션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RS와 다르게 블랙 특화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외장 컬러를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액티브 트림은 모카치노 베이지 컬러가 추가, RS에서는 칠리 페퍼 레드로 컬러가 변경이 되면서 컬러 선택권이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온스타 OTA 업데이트와 함께 도어와 언더바디의 주요 부위를 보강해서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는 게 이번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2026의 특징인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미드나잇 에디션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트림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외장 컬러가 다른데요. LS와 레드라인에서는 3가지, 액티브와 RS에서는 신규 컬러를 포함해서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기존 RS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 그릴과 함께 이 가니쉬들이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에 블랙을 넣었을 때와 RS 미드나잇 에디션의 차이점은 RS 전용 그릴과 범퍼 디자인에 기존 RS에서 선택이 불가능했었던 18인치 블랙일이 적용이 되고요. 또 루프렉 컬러 같은 경우도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블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통일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RS 미드나잇 에디션의 측면부에서는 블랙 18인치 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디자인과 컬러는 액티브 트림에 들어갔었던 휠인데요. 근데 이 차량은 RS 트림 기반의 디자인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무조건 19인치 휠을 넣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도 선택이 아예 불가능했었는데요. RS 미드나잇 에디션은 액티브 트림과 RS의 조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외에도 사이드미러도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요. 루프렉도 안쪽까지 블랙 컬러가 들어가면서 통일성이 좋게 느껴집니다. 후면부에서도 RS 기반으로 만들어진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RS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다만 블랙 보타이부터 해서 컬러가 블랙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볼 차례인데요. 원래는 RS 트림에서 테크놀로지 패키지라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블랙 특화 트림인 미드나잇 에디션에서는 이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414리터에 2열 폴딩 시에 1405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러기지 플로우도 꽤 넓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동일한 브랜드의 트레일 블레저와 비교했을 때에는 용량은 살짝 좁은 편에 속합니다. 짠!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 미드나잇 에디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외장하고 다르게 미드나잇 에디션만의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RS 트림 기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시트는 RS 전용 디자인인 젯블랙 앤 레드 포인트 가죽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RS 스티치도 헤드레스트에 꼼꼼하게 있고요. 또한 블랙 컬러와 함께 레드 컬러가 믹스 앤 매치가 되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다만 가죽은 인조 가죽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조금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RS 트림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드나잇 에디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함께 좌우에는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스티치도 블랙이 아닌 레드 컬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의 클러스터의 디자인도 동일하고요. 이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인 OTA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요거는 핸드폰으로 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물리적인 에어벤트와 함께 열선과 함께 통풍 시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C타입과 USB 충전잭과 함께 시가잭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오토홀드 버튼과 함께 차선 보조 장치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어레버 디자인도 RS 트림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레드 포인트의 가니쉬와 함께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과 함께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재질을 보니까 이게 시트에 들어가 있는 가죽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우레탄입니다. 여기에도 같이 가죽을 넣어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보게 되면은 꽤나 깊은 수납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도어 트림이나 에어벤트,
그리고 이렇게 가니쉬에도 레드 포인트와 함께 블랙 하이 글로시가 들어가면서 디자인은 확실히 RS 트림이 가장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일반적인 밋밋한 패턴이 아니고 살짝의 이런 입체적인 느낌을 넣어놔서 좀 더 예쁘게 보여요. 이외에도 미드나잇 에디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RS 트림에서 테크놀로지 패키지라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썬루프밖에 없는데 지금 해당 차량은 썬루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외장 디자인에 비해서 실내에는 미드나잇 에디션만의 특징이 없어서 약간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RS 트림 자체가 디자인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럼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짜라란! 저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 중에서도 미드나잇 에디션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거의 제가 1년 만에 다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2025 버전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온스타, 핸드폰으로 차량 제어가 가능한 온스타가 도입이 되어 있었고요. 2026, 제가 타고 있는 2026은 어쨌든 간에 신규 트림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진입 장벽이 좋습니다. 즉 가격 자체가 저렴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부터 해서 첫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차종이거든요. 그래서 딱 운전대에 앉고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차량 사이즈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도로를 쫙 달리더라도 좌우 폭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남아 있고요. 또 시트 포지션도 완전한 SUV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크로스오버 장르이기 때문에 CUV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명 차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동급 코나라든지 셀토스라든지 아니면 트레일블레이저라든지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은 살짝 진짜 눈곱만큼이긴 하지만 아주 살짝 낮습니다. 이게 불편함과 편한 요소를 따로 가져다 주진 않고 동급 소형 SUV라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운전하기가 편하다 또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차량인 만큼 사이드미러가 차량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또 비가 내리는데 네, 이게 바로 시승의 참맛이죠. 아무튼 사이드미러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각지대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루프 라인이 깎여 있는 타입이긴 하지만 후방 시야도 꽤나 좋은 편에 속해요.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사실 이게 B세그먼트 차량이잖아요. 소형 SUV. 이 정도 세그먼트의 차량은 실내 정숙도 NVH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급가에 차이를 놔둬야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형 SUV들은 실내 정숙도가 좀 시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더 조용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딱 급에 맞는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좀 윈드 노이즈는 크게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하부 소음을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미드나잇 에디션이라서 휠이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휠과 타이어는 액티브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아무튼 저는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거의 RS 트림으로만 시승을 해봤어가지고 걔는 또 19인치가 적용이 되거든요. 19인치 사양하고 비교했을 때 18인치가 트랙스하고 조금 더 구간비 잘 맞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노면 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저 철길 달리고 있는 거 아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달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뿐입니다. 아무튼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닫아보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조금 와일드하게 톡 하고 닫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외부 소음을 막아주고 있기는 합니다.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 속도를 조금만 더 올리면 올릴수록 외부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리고요. 풍절음도 간헐적으로
실내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이 1열 도어에는 없거든요. 미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외부 소음을 잘 막아준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좋은 크랙이 있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승차감은 사실 로드를 많이 읽어주는 편에 속합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한국에서 제작이 되고 생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이 정말 잘 되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조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이 바로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더 잘 팔린다고 해요.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좋다는 차량인 거죠. 다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저 지금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컴포트하고 조용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은 잘 달릴 수 있는 도로가 한국에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노면 상태도 좀 안 좋은 도로가 많다 보니까 편안하게 다니는 걸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동급 코나라든지 셀토스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호불호가 살짝 있을 수가 있는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승차감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불편한 건 아니지만 노면 피드백을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읽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5psi, 후류는 33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승차감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공기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리 이음새 넘어갔을 때 조금 와일드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는 다시 새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진짜 조용합니다. 뭐 별다른 소음이 안 들리죠. 정말 실크로드를 달리는 것처럼 부들부들하게 느껴지는데 비가 옛날에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또 크랙 있는 도로, 포트홀 있고 이런 도로를 갔을 때에는 노면 상태에 따라서 소음 편차가 꽤 큰 편에 속합니다. 소음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 지금 먹구름이고 좀 토네이도 아니에요. 지금 좀 미국 온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얘가 진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미국에서 진짜 잘 팔리는 차거든요. 갑자기 날씨도 아메리카가 되어버렸습니다. 빗방울 때문에 살짝 놀랐는데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의 소음을 스피커가 간헐적으로 쏴주면서 탑승자는 뭔가 조용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옵션인데요. 이게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실내 정숙도를 감안한다면 하부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은 조금 덜 울려 퍼지는 느낌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스포츠 모드를 참 좋아해요. 항상 스포츠 모드를 바꾸고 브락셀! 달려가지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아쉽게도 드라이브 모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 엑셀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에코 모드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 모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포츠 모드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스포츠 모드가 없긴 하지만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되게 텀이 길게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RPM 6000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쭉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막 고RPM을 좀 쥐어 짜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하니까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안정적이면서 고속 직진 안정성이 동급 중에서는 꽤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급이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달릴 때 안정감을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요즘 소형차들 같은 경우는 다 SUV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세단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좀 불안하다 해가지고 핸들을 꽉 잡을 수밖에 없는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하더라도 뭔가 고속 직진 안정성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고속에서 좀 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차량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3기통 1.2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6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39마력에 22.4토크의 힘을 발휘를 하는데요. 수치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밟았을 때의 느낌이 조금 더 경쾌합니다. 다만 이렇게 탄력주행을 하다가 급 엑셀릭, 급 스로틀을 밟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3기통 특유의
뭔가 여유롭게 하면서 조금 한 반박자 정도 늦게 반응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엑셀 다시 밟아볼게요. 딱 밟았을 때 뭔가 반응감이 느려요. 자연흡기 엔진이 달려있는 차처럼. 하지만 금방 고 RPM을 사용을 해주면서 업시프트 되면서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속 피드백이 경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계기판은 레드존이 6000rpm부터 7000rpm까지 잡혀 있는데요. 보통 터보차저를 가지고 있는 가솔린 엔진들은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급 엑셀링을 하더라도 레드존 근처에 갈락말락 하거든요. 근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3기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제가 뭐 밟았다 하면은 레드존에 가서 업시프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엔진 소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과 진동은 최대한 잘 막아주려고 노력은 해주고 있긴 하지만 3기통 특유의 칼칼한 엔진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감기가 걸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없기는 하지만 로우 기어를 내린 다음에 별도로 단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4단 사용해주고 있었고요. 여기서 업시프트는 기어 레버 안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현재 5단으로 업시프트를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가속이 되죠.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운시프트, 지금 4단으로 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다시 다운시프트 3단으로 가니까 RPM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충격도 이게 자동 변속기거든요. 근데 약간 방금 제가 로우 기어에서 D드라이브를 놓으려고 했는데 뭔가 막아주는 게 없이 바로 중립으로 갔습니다. 기어가 재빠르게 제가 다시 D드라이브로 옮기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 기어 레버 변속도 살짝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스에는 자동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뭔가 듀얼 클러치, 그러니까 DCT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탄 것처럼 기분 좋은 변속 충격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로우 기어 가고 지금 4단이거든요. 여기서 3단으로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긴 하지만 살짝의 변속 충격을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감도로 다가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변속되는 느낌은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여기서 다시 업시프트, 되게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로우 기어를 쓰다가 다시 D드라이브를 놓을 때 아주 세밀하게 기어 레버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중립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직진을 해버려요. 자, 이번엔 조향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정말 아쉽게도 요즘 대부분의 소형급에 들어가는 어라운드 뷰, 360도 어라운드 뷰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정도만 들어가 있고 이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요즘 동급 차량들은 사실 옵션을 넣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트랙스에는 어라운드 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뒤에 차 없거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는 후방 카메라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랙스가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보는 차량인데 어라운드 뷰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보겠습니다.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 회전 변경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방금 약간 연석을 살짝 밟았거든요. 이게 소형급인데 실내 공간을 위해서 휠베이스가 조금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회전 반경이 소형급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살짝 놀랐어요 지금. 만약에 저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있었더라면은 한번 후진을 했다가 가야 될 정도로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크면 안 좋은 점이 좁은 골목길에서 한 번에 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뭐 후진으로 갔다가 다시 뭐 전진하면 되긴 하지만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과 한 번에 갈 수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코너링 성능도 느껴보겠습니다. 약간 속도를 높여서 돌아볼게요. 근데 고속으로 갈수록 풍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생각보다 이거 하중이동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어머머머, 이게 코너링
주행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매끄럽지가 못해요. 하중이동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고 서스펜션이 또 엄청 컴포트하진 않거든요. 되게 언밸런스한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소형급이긴 하지만 실내 공간을 넓게 빼두기 위해서 휠 베이스가 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단점이 드러납니다.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갔을 때 이게 휠 베이스가 큰 차량들은 코너에서 이렇게 뭔가 민첩한 느낌을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민첩한 느낌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급조양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급조양 했을 때는 또 나름 그립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도 CUV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잘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나서, 아니 근데 휠 베이스가 무슨 뭐 3m가 넘는 차들처럼 시간차를 두고 따라와 줍니다. 휠 베이스가 3m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3m가 되는 한 중대형급, 대형급의 차량들처럼 뭔가 웅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랙스는 좀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좋은 차량이거든요. 보통 젊은 층들은 운전도 좋아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이브도 자주 가기 때문에 약간의 펀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트랙스는 태생 자체가 그런 스포티함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좀 많이 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조양을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차가 뭔가 불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세팅 자체가 이렇게 달리라고 만든 차량이 아니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막히는 길이라든지 일반적인 뭐 출퇴근길이라든지 데일리하게 사용했을 때 편안한 거지, 펀 드라이빙을 하고 막 와인딩을 가고 그랬을 때에는 차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성능이. 요거는 살짝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게 기존에는 RS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테크놀로지 패키지라고 옵션을 추가적으로 넣어야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안 줬어요. 하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 미드나잇 에디션에서는 요거를 기본으로 준다는 거죠. 전동 트렁크와 함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으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 옵션을 넣으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아진 거죠. 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 간격과 함께 가감속,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침 또 지금 약간 굴곡진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차선 유지 보조까지 되는 거고 핸들 보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곡선 구간에서는 이렇게 띠띠띠 하고 너 지금 선 넘어갔어 라고 알려주긴 하는데 보조까지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만 해줍니다. 그래서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한다면은 살짝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보조를 해주고 있긴 한데 좀 위태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전자가 계속 개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에이다스의 퀄리티는 살짝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트립 컴퓨터를 리셋을 시켜놨거든요. 지금 요 1, 트립 1 요거를 보시면 돼요. 대략 5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막히는 도로는 2, 그리고 고속주행은 8대2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현재 연비가 리터당 11.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휠 인치수가 17, 18, 19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18인치 사양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3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밟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복합 연비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리터당 11.8km가 나왔습니다. 연비만 본다면 오히려 같은 집안의 소형 SUV인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공간이 되게 넓네요. 현재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2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센터턱이 아예 없어서 그런지 더 여유롭게 느껴져요. 이번에는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방직턱을 넘고 나서, 근데 이 구간이 사실 맨홀도 많고 땅이 평평하지가 않거든요.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직턱 넘은 다음에
맨홀 구간을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방지턱까진 괜찮아요. 근데 맨홀 아파. 아파. 너무 아파요. 이거 완전 방송사고야. 좀 아픈데 여기가 모서리가 되게 뾰족해요. 어머,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C필러 쪽에 모서리가 뾰족하다.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소형급에다가 2열 현가장치가 좌우가 묶여있는 토션빔 타입입니다. 보통 토션빔 타입은 이렇게 좌우가 너무 다이나믹한데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구간을 갔을 때, 그러니까 한쪽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 잔여 진동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진동이 느껴지죠. 근데 다만 요거는 차 급에 따라 또는 차량의 퀄리티에 따라서 댐핑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일단 가성비가 좋잖아요. 노면 상태 좋은 방지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뭐 디스코 팡팡이야. 이거 진짜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닙니다. 평소랑 똑같은 속도로 동일한 구간을 가고 있을 뿐인데 일단 이게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집안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있잖아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2열 승차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공간을 위해서 또 제가 이 2열 시트가 뒷바퀴랑 조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노면의 요철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많이 울려 퍼지고 둔턱 구간이라든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포트홀 구간을 넘었을 때에는 사실 서스펜션이 이런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얘가 조금 열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1열 연탈만 하거든요. 근데 2열은 1열하고의 승차감 차이가 꽤나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저는 최고 트림인 미드나잇 에디션을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휠도 18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와 진짜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오버액션 아니에요. 오버액션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후륜 타이어는 공기압이 33psi 정도로 맞춰져 있거든요. 이 정도면 승차감 지향성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진 않네요. 편안하진 않습니다. 아까 여기 이 C필러 쪽에 부딪힌 게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 방지턱까지 승차감을 위한다면은 동급 다른 소형 SUV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6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에어백은 총 6개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3.6점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상 수리는 엔진 제어 장치 모듈과 라디오 모듈 관련 2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어떠냐?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2026에서 신설이 된 미드나잇 에디션의 경우 가격이 2,930만 원인데요. 풀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쉐보레차 특유의 단단한 하체 감각과 함께 고속 직진 안정성은 정말 엄지척을 날리게 만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